실전 부동산 고고 후반전 이어갑니다. 때 아닌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셔야죠. 오늘은 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저희 정보 고고의 정보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도와주셨던 분이죠. CNC 에셋 데이터랩의 김병희 소장, 그리고 프라임 에셋 부동산 연구소 이채빈 소장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전화 열어놓고 알짜 포인트 짚겠습니다. 자, 먼저 이채빈 소장님. 네.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3도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집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세가와 매매가가 1,000, 2,000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등포 지역의 오피스텔입니다. 두 번째는 가평의 단독형 프라이빗 풀빌라가 67개 동이 조성이 됩니다. 가평은 한 해 관광객이 350만 명이 넘어가는 지역이면서도 서울과 굉장히 인접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운영 수익이 좋은 그런 곳인데요. 레저 수익형 부동산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핵심 포인트와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경기도 기대해보고요. 자, 이어서 김병희 소장님,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 매물은요. 둘 다 충남,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산시와 오산시입니다. 아산시와 오산시 모두 20, 30대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한 1, 2인 가구의 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산시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동서남북이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고 인근 산업단지 수요만 해도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다가구 그리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오산대 학교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최대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수요와 또 주변의 산업단지로 인해서 임대 수요 또한 풍부하고요. 옆에 오산 세교 제2지구 신도시가 2018년까지 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이 되면 약 4만 5천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그때 또한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산시와 오산시 정말 알짜 정보만 저희가 준비를 해본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지역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신길역과 1호선 영등포역에서 각각 걸어서 5분 거리고요. 2019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그 가운데 3층이고요. 방 2개에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금액 전세 2억 4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월세 시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첫 지역 영등포동 2가 살펴볼 텐데요. 1호선, 5호선 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네. 다중역세권역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와 상당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대규모의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데이터적인 면을 분석을 해드리면 1, 2인 가구가 밀집도와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율이 강남을 버금가는 지역이고요. 서울 전체 지도를 펴서 보면은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서울 주택 가격 평균치보다 3천만 원이 저렴한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영등포 지역을 둘러보면 그 대규모의 도시 재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주와 철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평균치를 훌쩍 넘은 34곳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 다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가격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지 요건을 살펴보면은 짧은 다리 서울교를 잇는 인접한 위치에 이제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고요. 이 서울교를 이용을 해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여의도를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5호선 서울 신길역 그리고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10분 이내에는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KTX역까지 다중역세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5개 요선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 2분 이내에 그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하고 그 각종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요, 백화점 2개를 끼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타임스퀘어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1인 2인 가구의 생활 소비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빅마켓 그 외에 대형 마트 5곳이 다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유입도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똑과 같이 여의도에서는 약 21만 명의 직장 인구와 가장 소비력이 강한 20, 30대가 47%를 흡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의도와 영등포의 배우 수요를 다 안아갈 수 있는 지역. 개발 호재도 상당하던데요? 네. 첫 번째 호재로는 영등포와 신길 뉴타운의 도시 재정비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여의도의 풍부한 배우 수요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인데요.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벌써 크게 들어선 대림 아크로타워로 인해서 주변의 도로와 길들이 크게 바뀌고 있고요. 공원 조성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대규모의 정비 사업 권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9년 말이 되면은 주변의 녹지 공간 그리고 공원 조성 그리고 자전거 도로 연결까지 해서 여의도를 자전거나 도보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면은 서울 신길역이나 영등포역 도보로 5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하게 이제 바뀔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여의도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파크원이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어먼트 호텔이 입점 확정이 되어 있고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의도로 인해서 영등포 지역이 바뀐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파크원이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등포 지역의 주택가격이나 주거 환경들이 많이 바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일대는 서울 도시개발 계획 3대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오피스텔 준비를 해주셨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네, 영등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개동으로 지상 20층까지 지어지는 것은 이 현장이 처음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이루어져 있고 기준층 이상으로는 한강과 여의도 조망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좋은 곳을 선택할 경우에는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인 2인 가구의 주거 트렌드에 맞게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실 그리고 방 2개, 그리고 세탁실, 욕실까지 다 갖추어져 있고요. 주차는 법정 주차를 훨씬 넘은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 또한 좋은 그 임대 수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 가격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 2억 4천만 원 예상합니다.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월세를 활용할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네, 예상되는 가격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오피스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번엔 좀 속도감 있게 달려봐야겠습니다. 충청남도로 떠나보시죠. 이번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의 다가구 건물입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고요. 2017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모두 4층이고요. 원룸 15세대, 1.5룸은 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1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보증금 3억 원, 월 45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아산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평택 개발의 수혜를 안아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아산시 둔포면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평택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의 그 개발 수혜보다는 평택의 입지 여건을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둔포면에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원룸이 15세대, 1.5룸이 3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아산 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평택 주팔 산업단지가 있어서 인근 산업단지 수요만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임대 수요에 맞출 수 있는 풍부한 그 세대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SRT, KT 노선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택 지제역부터 천안 아산역까지 바로 동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화성부터 시작해서 평택, 아산, 세종까지 고속화도로가 뚫려 있어서요. 사실상 경기권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인구주입 인가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택 산업단지 수요의 이 안성맞춤인 건물의 정보인데요. 일단 입지적인 분석을 해주셨고 여긴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있더라고요. 교통 호재도 있고요.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예, 맞습니다. 아산시 둔포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택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과 당진항을 개발하고 아산을 항만 배후도시로 하는 하나의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100조 넘게 투자를 했고요. LG전자 또한 60조 이상 투자를 해서 거대하게 조성 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2020년 이후에는 빠른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상 2017년 지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이런 개발 호재가 바로 지가 상승률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충청도 지가 상승률을 넘어서서 전국 평균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리적으로 일단 평택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죠. 그래서 평택 그리고 황해권의 개발에 큰 수혜가 예상되는 입지적인 강점이 있고요. 보니까 SRT나 KTX 노선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후의 수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건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통건물이라서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의 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인 15세부터 60세 미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게 주변에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 물건 또한 그 추세에 맞게 지어진 건물 중에 하나고요. 2017년 9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룸이 15세대, 1.5룸이 3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1, 2인 가구 수요에 철저히 맞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가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와 CCTV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 택배함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9월에 준공이 완료된 아주 따끈따끈한 건물이네요. 18세대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CCTV, 무인 택배함 등등도 보안에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이제 궁금해지시죠?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총 매매 금액은 11억 5천만 원인데요. 대출 5억 원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3억 원이 바로 회수가 가능하고요. 월 4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임대 운영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연 약 1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되는 투자 금액과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의 다가구 건물이었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다음 지역, 이 미세먼지로 답답했는데 자연놀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의 풀빌라입니다. 가평역에서 걸어서 10분이고요. 차량으로는 2분 내외네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총 67개 동,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중에서 16동 1개입니다. 풀빌라 구조죠. 매매 금액은 5억 4천만 원, 운영 수익은 31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 사진 잠깐 나왔는데 사진만 봐도 가슴이 좀 트이는 느낌이에요. 가평군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입지적인 여건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레저 수익형 부동산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만족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확정 수익률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제도적인 장치고, 두 번째는 5년 이상의 그 주변에 비슷한 숙박시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본 매물에 속해 있는 가평은 한 해 동안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가동이 쉽고 운영이 수월하다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수요층은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입지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대중교통으로도 가능합니다. ITX 용산에서 청량리 그리고 4, 50분대에 가평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별내역이 개통을 할 경우에 잠실에서도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또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와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서는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좋은 입지 요건이고요. 조망권 또한 수익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 세대가 모두 단지 내 북한강과 남이섬의 조망관이 다 가능하다는 것 또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10km 이내에는 여러 개의 유명 관광지랑 4개의 골프장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10분과 20분 내에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고, 북한강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 또한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나루역에서 3시간대에 가평역을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요층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강과 인접해 있어서 수상 레포츠 떠나러 이곳에 많이 가죠. 그리고 주변에 자라섬이나 남이섬 등이 있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리는 그 여가 시설까지 저희가 함께 챙겨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교통 여건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도 있는데요. 네.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SK 워커힐이 북한강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이섬을 거쳐가는 1박 코스로 관광 코스를 이제 만든다는 그런 호재인데요.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뮤직 빌리지, 다빈치 테마파크, 그리고 밀리터리 테마파크 또한 착공하고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평을 오가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대적인 도로 공사들이나 착공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평으로 진입하는 37번 도로 호평터널이 추진 계획에 있고,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는 화도IC나 설악IC를 통해서 86번, 47번 경춘국도 또한 연결하는 도로가 가평까지 또 30-40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도로 개통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경우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은행과 오피스텔 그 금리 차이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레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도시계획도로 착공 호재까지 그야말로 기대가 만발인데요. 건물 보면 풀빌라잖아요. 네.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네, 일반 펜션과는 달리 모든 펜션 단지에 이제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낮출 수가 있고요. 단지 내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모두 여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총 67개 동 대단지는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층도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비큐 시설, 침대, 소파, 식탁, 그리고 벽걸이 TV, 영화 빔 프로젝트까지 모든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세컨하우스나 렌트 형태로 1년 단위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 또한 포인트이고요. 토지 건물 모두 개별 등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 매매 가격보다 약 2억 정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매매 가격 5억 4천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315만 원, 4년 동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7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 실제 투자 금액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예상되는 가격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셨네요. 가평군 가평읍의 풀빌라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다음 지역은 떠오르는 상권 한번 살펴보실까요? 경기도 오산시 괄동의 주상복합입니다. 오산대학교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11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모두 5층짜리고요. 1층에서 3층은 상가, 4층에서 5층은 주택으로 6세대입니다. 매매 금액은 23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7억 9천만 원, 월 785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0억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기권 내에서 주목받는 신도시죠. 오산, 그 안에서도 괄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입지적인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오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유명하고요. 또 1,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본 물건 그 주상복합 건물은요. 오산대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소비 수요와 인근 주택의 임대 수요 또한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최대 중심 상업지구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 모두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가장산업단지, 동탕산업단지, LG이노텍 오산공장 등 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이 많이 돼 있어서 직장인 수요 또한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에 오산역 환승센터가 2017년 11월 개통식을 가졌고요. 세교 택지개발 사업이 2018년 12월까지 예상돼 있습니다. 오산 택지개발지구 2지구는요. 2018년 12월까지 인구가 약 4만 5천 명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17,000세대가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규 수요층 발생과 상권 활성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산대학교 그리고 오산 가장산업단지 이 두 곳과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 그리고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지적인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는 개발 호재도 다양한데 먼저 택지 개발 사업이 잡혀져 있네요. 네, 그 괄동 다가구 그다음에 상가 합해서 이제 주상복합 상가인데요.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산 세교 제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조성 중입니다. 총 85만 평 부지에 계획 인구가 4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17,000세대가 전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개발 호재는요. 오산역 환승센터가 2017년 11월에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일 이용객이 2만 5천 명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일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근 유동인구가 증가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교 2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오산시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왜 미래 가치가 풍부한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오산세교 2지구 핵심 개발 사업 그리고 경부선 지상 환승센터 개통 등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건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 특징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5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23억 5천만 원인데요. 4차선 대로변 앞 코너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마감재 CCTV, 또한 여기는 특징이 엘리베이터가 10인용 대형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최대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거에 걸맞게 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한 주차 시설은 10대 이상으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음식점, 호프집, 바로 되어 있고 주택 4층부터 5층까지는 총 6개 세대의 주택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주상복합이 정말 딱인 지역인 것 같아요. 상가도 있죠. 주택도 있습니다. 모두 5층짜리 통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CCTV 그리고 주차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가격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할까요? 네, 매매 금액은 총 23억 5천만 원인데요. 대출 가능 금액 10억 원을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7억 9천만 원 회수가 가능하고요. 월 785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 운영 수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투자 금액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마지막 체크포인트 유의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측면은 맞는데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오산대역 앞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도 많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가를 임대를 하신다면 이런 유동 인구를 꼭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중심 상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와 그다음에 주택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이런 주택과 상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상가를 마련하신다면 상가만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학교라든지 산업단지가 있어서 주택 임대 수요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전화 주시면 함께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 주택 이렇게 다양한 임대 수익을 안아갈 수 있는 오산시 괄동의 주상복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실전 부동산 고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데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전화 꼭 주세요. 02-2077-635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방송은 마치지만 전화는 계속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CNCS의 데이터랩 김병희 소장과 프라임에셋 부동산연구소 이채빈 소장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